60번 문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 일단 간단히 해석을 해볼게요. 올림픽 게임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에요. 하고 한번 주절의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시가 나오죠. 어디 사이에? 싸우기 좋아하는 그릭 월드면 예전에 그리스 세상이죠. 소위 말하는 우리 트로이나 이런 나라들에 속해 있던 그리스 세상에서 싸우기 좋아하는 나라들 사이에 평화를 지키는 것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고 한번 주절의 내용이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인대 부분도 또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성스러운 휴전이 선언되었습니다. 어느 사이에? 페스티벌 먼스니까 그래서 페스티벌은 당연히 올림픽 게임이겠죠. 올림픽 게임 기간 동안에 성스러운 휴전이 선언되었다라는 하고 인대 뭐라고 해석해요? 라는 점에서 하고 나서 들어가죠. 평화를 지켰다는 올림픽 게임이 평화를 지키는 것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말이 좀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쵸? 큰 문제가 보이진 않아요. 사실 얘 말고 이제 B번, C번 우리가 가면서 비교를 해보면 문제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일단 B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앞에 올림픽 게임은 평화 지키는데 것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싸움질하기 좋아하는 나라들에 하고 말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ing가 튀어나오는데 요거 지금 생긴 구조 어떻게 돼요? 그럼 주어 동사 어떤 말이 쭉 나오고 명사로 끝난 다음에 ing로 말이 나오잖아요. 요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느니 하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요거 우리 어떻게 해석해요? 크게 세 가지로 본다. 즉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부연하거나 또는 문 앞절 전체 내용에 대한 결과가 되거나 또는 뭐가 돼요? 앞에 동사나 동사로 된 말에 대한 부연으로 쓸 수 있다. 셋 중에 하나가 배웠죠? 그럼 간단히 해석해보면 명사 부연으로 보면 월드가 선언해야 되는데 월드는 새 선언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석상 도저히 말이 안 되죠. 이거 안 되고. 결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결과로 보면 예를 들어서 help란 부분이나 to keep이란 부분이 명사로 보고 얘를 주어로 인식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도와주거나 평화 지키는 거는 프로클레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즉 결과로도 전혀 말이 될 수가 없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결과도 말이 안 되고 사실 말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래도 억지로 때려 박자면은 help 또는 keep에 대한 부연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프로클레이밍이 help 또는 keep에 대한 부연이 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안 좋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싸우기 좋아하는 나라에서의 평화를 지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돼요? 성스러운 휴전을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요, 부연적 내용으로 약간 안 좋아요. 오히려 반대가 맞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스러운 휴전을 선언했다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지켰다라는 게 더 부연적인 내용이죠. 뭔가 해석을 하면 주객이 전도돼 있어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소리인지? 즉, 성스러운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평화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논리적인 말인지 아니면 평화를 지켰습니다. 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스러운 휴전을 선언했다라는 거라든지 어느 쪽이 돼야 돼요? 일단 팩트가 나와야죠. 성스러운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라는 팩트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 부연을 설명하면 평화를 지켰다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내용이 주객이 전도돼 있어요. 플러스 뭐가 또 안 좋냐면은 원문에 인댓이라는 부분을 쓰는데 우리 인댓 배운 적이 있죠? 수업 시간에 인댓 뭐라고 해석해요? 그렇죠? 뭐뭐라는 점에서 because랑 비교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인댓은 뭐 들 때 설명해요? 우리가 뭔가에 대한 근거를 들 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뒷 내용이 지금 앞에 뭔가 내용에 대한 좀 근거로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성스러운 휴전이 선언되었다는 점에서 평화를 지켰다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근거로 충분히 좋은 말을 이렇게 되면 근거가 돼야 부연이 돼요. 부연이 됨으로써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원문에 왜곡이 나옵니다. 부연으로 바꾸면 근거라는 부분의 내용도 살뿐만 덜어 주객이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요. 뭔가 이쪽이 반대로 써야 더 부연적인 느낌이지 이렇게는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A를 B로 바꿔서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A를 유정해 놨겠죠? C로 한번 가볼까요? C로 가게 되면요. 자,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when을 써가지고 역시 뭐가 돼요? 그러면 그들이 주장할 때 평화를 지킨다가 돼요. 자, 원문에 근거를 드리는 게 지금 오류가 있나요? 논리적으로? 원문에 근거를 드는 오류가 없어요. 즉 원문의 의미가 충분히 오류가 없는데 그걸 갖다가 이유 없이 다른 의미로 바뀌는 건 다 오답 패턴 중에 하나예요. 원문 왜곡이죠.
그래서 원문 왜곡해서 when을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뭐 있어요? for. 자, 위에는 during이란 말들 쓰고 있는 for란 말을 쓰는데 for도 기간에 쓰이고 during도 기간에 쓰이거든요. 차이점은 뭐냐면 for는요 원래 숫자가 들어가는 기간에 써요. 예를 들어서 2주 동안에 for 2 weeks, 뭐 석 달 동안에 for 3 months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during은 어떻게 써요? 그에 반해서 during은 숫자가 아닌 특정 명사 기간에 쓰죠. 예를 들어서 휴식 시간 동안에 뭐라 그래요? during the break time. 여름방학 동안에 during the summer vacation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during은요 특정 기간이기 때문에 항상 뭐를 붙여줘 이렇게 덜을 붙여 쓰는 게 특징이고 근데 뒤에 뭐가 안 나와요? 숫자가 안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반대로 for는 보통 숫자로 이루어진 말이 따라 나온다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선 이미 뭐가 쓰였어요? festival months라는 특정 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for는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틀린 거죠. 이디엄적으로. 근데 또 뭐가 나쁘냐면은 여기 좀 위에 보시면은 원문에는 수동태가 사용이 되었죠? 그러면 여기 뭐가 사용되었어요? 이게 능동태로 바뀌었어요. 자, 능동태랑 수동태는요, 제가 구별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문법 시간에 알려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행위 주체가 존재하면 가급적 능동태가 좋긴 하다라는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앞에 뭐가 있어요? 쭉 가다 보시면. 복수명사는 스테이츠밖에 없죠? 물론 게임스 받았을 때 보는데 거긴 너무 멀죠. 그리고 의미적으로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스테이츠를 받았다고 치면 물론 또 이제 안 좋은 건 웬이 선생이 이렇게 되면 이 데이가 1차로 얘 받잖아요. 맞아요. 1차로 이거 받아서 의미적으로도 안 좋아요. 의미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도 모답 사유가 되기는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얘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가끔 보면은 대명사가 잘못된다 답이 되는 문제도 꽤 있거든요. 그럼 의미적으로 보면 얘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알아서 일로 붙여서 해석하고서 답이 되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만약 그런 경우다. 즉 데이가 스테이츠가 맞다라고 가정하면요. 이제 능동태가 되는 건데 그럼 뭐가 나빠요? 행위 주체 쓰면 능동태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능동태 쓰면 평화는 성스러운 휴전이 주창된 선언된 상태가 중요해져요.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중요해져요. 능동태니까. 그렇죠? 능동태는 어떻게 돼? 그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중요해져요. 그러면 그들이 이런 행위, 즉 선언을 하는 시기가 왔을 때 평화를 지킨다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성스러운 휴전이 발표되어서 선언되어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평화를 지킨다가 중요해요. 전체적인 나라나 그쪽 분위기가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지 굳이 행위를 부각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문장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C번에서는 when을 이용해서 의미를 왜곡하는 거 좋지 않죠. for는 이디엄적으로 아예 틀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수동태에 능동태로 바꿔서요. 이 동작, 이 행위가 부각이 돼서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문의 수동태가 그냥 차라리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C번도 답이 되긴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까요? 뒤로 보시면 사실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못 빼고. 인댓이 컴마4로 바뀐 것 빼고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원문에 지금 컴마4가 맞다면 달라진 점이 거의 없어요. 이거 말고 달라진 점 뭐예요? The month of the festival이냐 아니면 the festival month 쓰는 건데 즉 A of B를 쓸래 아니면 뭐를 쓰는 거예요? B's L을 쓰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사실 얘는 약간 마이너한 이슈예요. 많은 문제가 물어보긴 하는데요. 요것만 가지고 답을 고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A, O, B가 소유관계일 때는 BJ가 되긴 되거든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소유관계가 아닌 A, O, B는 BJ를 붙이면 좋지 않아요. 이거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가. A of B가 A에 대한 소유관계일 때는 BJ 써주는 게 것도 괜찮지만 이게 소유관계가 아니면 애매하죠. 그러면 페스티벌이 먼스를 가지나요?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명백한 소유관계가 아닐 때는요. 얘가 훨씬 좋아요. 일단 무조건. 그렇죠? 다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와서 요거 장난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또 여기서 이게 더 좋다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답을 고르기는 애매하죠. 즉, 요 부분은 좀 나아졌다 볼 수 있고, 우리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똑같다면 결론적으로 A와 D는 뭐로만 구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인댓을 사용할래? 아니면 컴마4를 사용할래?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서
B와 C는 답이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게 좀 원문 많이 왜곡하고 있고 의미가 말이 안 돼요. 또 마찬가지로 2번 가시면 뭐가 돼요? By proclamation. 즉 선언에 의해서란 말인데요. 이름 첫 번째, 원문에 다 동사들로 쓰인 애들이 얘는 뭐로 바뀌어요? 순수 명사로 바뀌어서 동작성이 완전히 죽어버리죠. 행위 추도 죽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 동작성이 사라진 말로 쓸 수도 없고 또 선언에 의해서 편화를 지켰다는 것도 말이 이상하죠. 문맥적으로도 말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for the months에 뭐가 돼요? 이디옴도 안 맞죠. 기간을 써야 되는데 기간 중에 for 지금 뒤에 during 나와야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that was라는 부분은 또 truth, 즉 우리 그 휴전을 갖다가 저기 설명하게 되는데 그럼 that was 부분을 빼고 나서 우리가 이거 수식어로 보면 뭐가 돼요? 이 기간 동안에 돼요? 아니면 어떤 달을 위한 휴전이 돼요? 이건 어떤 달을 위한, 어떤 달에 대한 휴전이 되라는 전체 문맥과 달라져. 원래는 그 기간 동안에 선언되었다를 말해야 되는데 얘는 뭐가 돼요? 어떤 기간 동안의 휴전, 어떤 기간을 위한 휴전, 뭔 뜻인지 되게 헷갈리는 이상한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여러 가지 요소에서 답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A냐 D냐 싸움으로 진입을 합니다. 문제 풀 때. 자, 그럼 A와 D를 정리해 볼까요? 자, A와 D를 아까 원래 문장에다가 다 붙여 만들면 이렇게 문장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in 대시 컴마 없이 붙어서 한 문장의 완성이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는요. 컴마에서 분리된 컴마 4에 의해서 문장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석이 어떻게 배웠냐면 in 대신 뭐뭐라는 점에서 뭐 들 때 써요? 근거 들 때 쓴다 배웠고요. 또 컴마 4는 뭐라고 써요? 컴마 쓰고 왜냐하면 역시 뭐 들 때 써요? 이것도 근거 들 때 쓴다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둘 다 근거를 드는 거기 때문에 A번 원문에 쓰인 어떤 논리적이 이 D번에 간다고 논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근거 드는 거니까. 나머지는 거의 똑같죠. 자, 그럼 무슨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로 컴마의 차이밖에 없어요. 이 컴마가 어떤 역할을 하냐를 알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컴마 4를 뭐라 그랬냐면은 왜냐하면의 의미예요. 왜냐하면이라는 거는 말 자체가 문장에 안고 쓰는 게 아니라 문장을 한번 끝내놓고 그리고 부연이 들어간 내용이에요. 한국말로 왜냐하면 말을 만들어 보세요.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 했습니다. 라는 점에서는 안고 써야 되죠. 하지만 왜냐하면요. 뭐뭐 했습니다. 말 끝내놓고 그리고 왜냐하면 뭐뭐거든요. 나중에 부연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꼭 뭐랑 같이 써 이렇게. 컴마랑 같이 쓰거나 문장 끝내놓고 들어가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이 for에 뭐를 찍어줘 항상. 컴마를 꼭 찍고 써야 돼요. 그에 반해서 인댓은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 했습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입니다. 즉 뭐가 돼요? 바로 안고 쓰는 말이니까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컴마를 찍을 이유가 없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인대절은요. 앞으로 따라가다가 수식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가까운 투킵을 만나게 돼요. 자, 그에 반해서 이 밑부분은요. 컴마 4는 왜냐하면이 부연하는 게 가장 가까운 걸 부연해요? 아니면 컴마로 분리된 문장 전체를 부연해야 돼요? 앞문장 전체를 부연해야 돼요. 왜냐하면 뒷문장이 뒤에 컴마 4 이하가 부연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 내용을 부연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굴 부연하게 돼요? 이거는 킵이 아니라 help를 부연하게 돼요. 왜? 문장 전체 메인 동사 help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in that은 킵을 설명하고 컴마 4는 help를 설명한다. 차이점으로 나뉘게 돼요. 자, 이게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키냐? 사실 in that만 놓고 보면 킵 설명이 틀린 거 아니에요. 왜? 성스러운 휴전이 선언되었다라는 점에서 평을 지켰다는 게 이상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 그쵸? 또 성스러운 휴전이 선언되었다는 넘어갔네요. 성스러운 휴전이 선언되었다는 점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성스러운 휴전이 선언되었거든요 란 말이 앞에 help를 설명하고도 말이 되긴 해요. 이것만 가지고 고르기 되게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뒤에 있는 제한어라는 거죠. 뒤에 있는 제한어. 바로 뭐예요? During the festival months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그냥 선언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기간에만 선언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 기간 동안에만 선언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부분에 좀 의도가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성스러운 휴전이 선언되었다라는 것만을 갖다 근거로 두면요. 올림픽 게임은 상관이 없죠. 왜? 성스러운 휴전이 선언되었다는 점에서 그리스 나라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평화를 지켰습니다. 말 되잖아요. 근데
올림픽 기간 동안에만 선언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아무 때나 평화 선언을 한 게 아니라, 아무 때나 휴전을 선언한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만 휴전이 선언됐으니까 평화도 언제만 지켜요? 이 기간 동안에만 지킨 얘기가 돼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만 평화를 지켰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올림픽 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맨날 싸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써있잖아요. 프로그네시어스라고 싸운다고. 즉, 그렇다면 그 결론은 뭐가 돼요? 그 기간 동안에만 선언이 되어서 그 기간 동안에만 평화를 지켰다는 얘기는, 즉, 올림픽 게임은 뭐가 돼요? 평화 지키는데 도움이 됐단 말이 되는 거예요. 즉, during이란 부분이 끼어서 해석이 됨에 의해서 그냥 선언된 게 아니라 어느 기간에만, 올림픽 기간에만 선언되었다는 점에서는 이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올림픽 게임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문맥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해석을 하면은 이 뒷말은 어디에 대한 근거를 둬야 돼요? 단순히 킵했다, 즉 평화 지켰다는 걸 근거를 둬야 돼요? 아니면 도와줬단 말에 근거를 줘야 돼요? 지금. 도와줬단 말 근거를 줘야지 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와 D를 나누고 보면 결국 답이 어디로 와요? D로 가서 컴마의 역할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많은 문제들이 컴마의 사용을 어디서 장난을 쳐요. 삽입을 했는데, 즉 여는 컴마가 있는데 닫는 컴마가 없는다든가, 또는 뒤에서 부연을 할 필요가 없는데 컴마를 억지로 찢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 컴마를 장난만 치는데요. 문제에서 컴마를 써버린다면은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부연을 열고 닫는 삽입의 컴마가 아닌 다음에야 한번 컴마가 들어가면 앞과 뒤가 서로 끊어져서 묶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뒤가 묶이고 저 앞은 따로 묶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존재를 해요.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컴마 가지고 의외로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컴마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문장을 끊어서 앞과 뒤에 어느 부분이 수식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따져보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